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포스터스가 기억의 허구성에 대해 이야기한 유명한 TED 강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고 현장 사진을 두 그룹에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부딪혔다고 설명한 다른 그룹에는 충돌했다고 설명한 그룹에서 자동차 속도를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유리가 깨져 있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유리는 전혀 깨져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방식으로 기억을 왜곡해 해석합니다. 아예 원래 기억이란 왜곡된 것이라고 전제하면 기억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계속 잘 일어나고 있는데 몇 번 늦은 무슨 잠을 잤던 기억만으로선 역시 난 안 된다고 좌절하지는 않았는가요? 꾸준히 일찍 일어나는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있는가요? 매일매일 기록해 자신의 노력을 가시화하면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즉시 행동을 옮기는 힘도 솟습니다. 꼭 탁상 캘린저를 장만해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합시다. 일어난 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세 번째 트리거는 일정한 행동 패턴이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만듭니다. 습관화한다는 것은 선택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몸의 습관으로 각인되면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를 움직이게 됩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기상 후에 저절로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다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닫히고 샤워한 후 잠시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신선한 공기를 가슴 들이민 다음 샤워를 하고 좋아하는 홍차나 커피를 마십니다. 이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 시간 되면 집필이나 독서를 시작하고 대략 7시 30분경에는 휴식을 취할 겸 산책을 하거나 헬스장에 갑니다. 이렇게 기상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몸을 약간 움직여주는 것도 루틴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산소가 골목골 퍼져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 화목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도 높아지게 운동은 절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움직인 후에는 그대로 큰 카페를 직행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카페가 여러 곳 있는데 너무 혼잡하지 않은 곳을 고릅니다. 집필 등에 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장소라면 분명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갑니다. 집을 나서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온라인 공부를 합니다. 이 아침 행동 패턴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집을 나가서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봅시다. 숨길 통장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1시간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영어 공부나 자격 시험 공부 등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해 봅시다. 그 외에 온라인 영어 회화 라이센스를 아침에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영어 회화는 스카이프 등의 영상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영어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캠브리나 프리플라이 등 원하는 외국어를 원어민 선생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비용 대비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부터 30분간 영어 해외 레슨을 예약해주면 강제력의 생활 저절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라인 영어 회화 레슨을 받는 데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꼭 느끼면 긍정적인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카페에 가면 의식적으로 전문가 인사를 나누거나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몸의 스위치가 켜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1시간 일정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하지는 별로 의욕이 솟지 않습니다. 짐을 나서는 시간 1시간 정도 앞당기자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는 일어나는 시간은 같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일찍 일어나는 의욕이 솟지 않을까요? 일어날 때는 꼭 그 목적을 생각합시다. 지금까지 아침 행동 패턴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소개했습니다.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들로 패턴을 만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익혀봅시다. 자기 전에 내일의 목표를 세웁니다. 네 번째 트리거는 기대감을 높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강박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싶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내일도 해보고 싶은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데도 차이가 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해보기로 쓰거나 할 수 있다면 내면 의지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성취감도 높아집니다.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나라만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자 신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자므로 자기 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스스로 노력하여 성취에 이르는 여정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목표를 정할 때도 나라면 할 수 있다거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 목표에 호응하듯이 자기 효능감도 높아져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이 올라갑니다. 이 자기 효능감에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이자 교육심리학자인 데일 숭크에 대해 따르면 자기 효능감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목표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드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기존 실제상을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는 자신에게 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늦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그런 설정을 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목표로 실행해 나갑시다. 예를 들면 7시에 지하철 타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합니다. 영어 학원의 샘플 서비스에 가면 브랜드부터 의해서 10단원까지 씁니다. 하거나 여름을 대비해서 유머 일으키를 30세 한다는 등의 말입니다. 어느 것은 진심을 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그저 한 걸음의 자신감에 이어지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 성공적인 모닝 루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트리거는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지는 무엇인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설레기 마련입니다. 그런 심리 효과는 모닝 루틴을 활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더니 아직 손도 대어보지 못한 것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이나 조깅, 독서, 영어 회화, 자격 시험처럼 말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24시간 열리는 헬스장도 많고 온라인 영어 회화 강좌도 많아서 이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아침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대이므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새 참고서를 사면 반드시 아침에 공부를 한다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새 참고서를 읽을 때면 나를 성장을 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참고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밤에 다음날 아침에 본문의 기간을 정합니다. 참고서를 써놓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한 대씩 지난 후 포스트잇에 한장에서 수고자 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분에 얼른 쓰고 분석하면서 잘하지 않더라도 번역자가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좋은 때에 자신을 트는 살림을 알지 일어나기 위해 자신 없이 몰아보며 시험 수 있을 것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봅시다. 트리거 6번째는 편안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기 쉽게 만드는 트리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 풀어 일찍 일어나게끔 마음을 정돈해주는 트리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스트레칭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저절로 졸음이 옵니다.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유지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찍 일어나기 위한 준비는 밤에 잘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원래 몸이 뻣뻣하고 중학생 때부터 추간판 탈수 중인 척추뼈 사이에 곡선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돌출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어서 허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시간은 몸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시간은 기껏해야 5분 정도. 몸이 풀리도록 스트레칭을 하는 것뿐이나 그리 큰 노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는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샤워 후에 스트레칭 하는 루틴이 설정되어 있어서 욕실에서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밤에 몸을 관리하는 시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다음날 몸이 느껴서 가뿐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 근력 운동처럼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운동은 몸에 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짧은 스트레칭 정도로 끝냅시다. 이 모닝 루틴을 지속시키는 트리거입니다. 좋아하는 음료나 음식을 준비합니다. 저는 캘린더를 만들어서 기록합니다. 일어난 후에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기 전에 내일의 목표를 세웁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해봅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나날이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애플 강의자 측국의 모닝 루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고의 집중을 만드는 모닝 루틴에 대해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